저녁 6시 반 작은 아파트 거실에 노란 불빛이 따뜻하게 퍼져 있었다. 김성호가 넥타이를 풀며 현관문을 열었다. 오늘도 고생했어요. 이지연이 앞치마를 두르고 나와 남편의 가방을 받았다. 성호가 피곤한 얼굴로 미소를 지었다. 당신도 수고했어. 애들 때문에 힘들었지. 지연이 식탁을 가리켰다. 저녁 다 됐어요. 손 씻고 와요. 식탁엔 김치찌개와 제육볶음이 김을 내고 있었다. 소박하지만 정성이 느껴지는 차림이었다. 성우가 자리에 앉으며 말했다. 오늘 부장이 또 잔소리를 늘어놓더라. 매출이 작년보다 떨어졌다고. 지연이 걱정스런 표정으로 물었다. 회사 상황이 안 좋아요. 성우가 숟가락을 들며 답했다.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워낙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래도 우린 괜찮아. 지연이 밥을 떠주며 말했다. 수민이 학원비 이번 달까지 냈어요. 다음 달부터는 좀 아껴야 할 것 같아요. 성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알았어. 나도 회식 줄일게. 두 사람이 조용히 저녁을 먹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다. 딩동 딩동 딩동. 성급하게 누르는 소리였다. 지연이 일어나며 중얼거렸다. 이 시간에 누구지? 인터폰 화면을 보니 익숙한 얼굴이었다. 김나래였다. 성호의 여동생이자 35살 취업 준비생. 벌써 3년째 같은 신분이었다. 언니 저예요, 나래. 문 좀 열어주세요. 지연이 잠시 망설이다 문을 열었다. 나래가 화난 얼굴로 들어왔다.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지만 지난달에 본 것과는 또 달랐다. 오빠 왔어요. 언니도 저녁 먹고 있었네요. 나래가 식탁을 보며 말했다. 와, 맛있겠다. 나도 한 입만. 성우가 동생을 반갑게 맞았다. 나래야 밥 먹었어. 같이 먹자. 지연이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그릇을 하나 더 꺼냈다. 나래가 자리에 앉으며 수다를 떨기 시작했다. 오늘 면접 봤거든요. 대기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괜찮은 회사였어요. 성우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 나래가 어깨를 으쓱했다. 글쎄요, 연락 온다고 했는데. 근데 면접관이 나이를 너무 따지더라고요. 35에 경력도 없으면 어렵대요. 지연이 김치를 집으며 말했다. 중소기업도 알아보는 게 어때요? 너무 높은 곳만 보지 말고. 나래가 불쾌한 표정을 지었다. 언니 내가 그렇게 한가해 보여요.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어요. 성우가 분위기를 누그러뜨리려 했다. 그래 천천히 해. 좋은 곳 나타날 거야. 나래가 밥을 먹다 말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런데 오빠 부탁이 있는데? 지연의 손이 멈췄다. 또 시작이구나 싶었다. 성우가 무심하게 물었다. 뭔데? 나래가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이번 달 월세가 좀 모자라서. 면접 보느라 알바도 못했거든요. 조금만 보태주면 안 될까? 지연이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소리가 딱 하고 났다. 성우가 지연을 힐끗 보고는 지갑을 꺼냈다. 얼마나 모자라. 나래가 손가락 5개를 폈다. 50만 원만? 다음 달엔 꼭 갚을게. 성우가 카드를 꺼내며 말했다. 현금은 없고 이걸로 뽑았어. 나래가 카드를 받으며 환하게 웃었다. 오빠 최고. 역시 우리 오빠밖에 없어. 지연이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갔다. 설거지를 시작했지만 손에 힘이 들어갔다. 접시 부딪히는 소리가 평소보다 컸다. 나래가 밥을 다 먹고 일어서며 말했다. 잘 먹었어요. 저 먼저 갈게요. 성우가 현관까지 배웅했다. 조심해서 가. 문이 닫히고 성우가 돌아왔을 때 지연은 등을 돌리고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다음날 아침 성우는 일찍 출근했고 지연은 학교 준비를 하고 있었다. 수민이가 가방을 메고 나왔다. 엄마 오늘 학원 늦게 끝나요. 지연이 아이 머리를 쓰다듬었다. 알았어, 저녁은 싸놨으니까 먹고 있어. 수민이가 현관을 나서고 지연은 가계부를 펼쳤다. 이번 달 적자였다.
나래에게 준 돈까지 합치면 100만 원이 넘게 모자랐다. 한숨이 나왔다. 휴대폰이 울렸다. 성우였다. 여보, 오늘도 야근이야. 늦게 들어갈 것 같아. 지연이 차분하게 답했다. 알았어요. 무리하지 말고요. 전화를 끊고 지연은 학교로 출근했다. 교실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동안은 잠시 잊을 수 있었다. 하지만 점심시간 교무실에서 동료 교사가 물었다. 지연 선생님, 오늘 표정이 안 좋네요. 무슨 일 있어요? 지연이 억지로 웃었다.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오니 현관에 택배 상자가 쌓여 있었다. 송장을 보니 나래 앞으로 온 것들이었다. 왜 여기로 시켰을까? 의아해하며 문을 열었는데 거실 소파에 나래가 앉아 있었다. 언니 왔어요. 택배 받으러 왔어요. 지연이 놀라며 물었다. 열쇠는 어떻게? 나래가 태연하게 답했다. 오빠가 예전에 준 거예요. 비상용이라고. 지연이 불편한 기색을 보였다. 다음부턴 미리 연락하고 와요. 나래가 일어서며 말했다. 알았어요. 근데 언니 차 한 잔 줄 수 있어요. 목이 너무 마른데? 지연이 마지못해 물을 따라 주었다. 나래가 물을 마시며 말을 꺼냈다. 언니 어제는 미안했어요. 또 돈 얘기해서. 지연이 앉으며 답했다. 괜찮아요. 가족인데. 나래가 한숨을 쉬었다. 사실 저도 눈치 보여요. 맨날 오빠한테 손 벌리는 게. 하지만 진짜 어쩔 수 없어서 그래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알바라도 하면서 준비하면 어때요? 나래가 고개를 저었다. 시간이 없어요. 스펙 쌓고 자소서 쓰고 면접 준비하고. 알바하면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지연이 참던 말을 꺼냈다. 나래 씨 이제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요? 대기업이 아니어도. 나래의 표정이 굳었다. 언니도 오빠처럼 말하네요. 제가 높은 데만 바라본다고 생각해요. 지연이 차분하게 설명했다. 그게 아니라 3년이나 됐잖아요. 이제 경력을 쌓는 게. 나래가 목소리를 높였다. 언니는 교사니까 모르겠지만 요즘 취업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요. 제 친구들도 다 비슷해요. 지연이 속으로 생각했다. 친구들은 알바라도 하면서 생활비를 번다고 들었는데. 하지만 말하지 않았다. 나래가 갑자기 눈물을 보이며 말했다. 저도 힘들어요. 부모님 돌아가시고 오빠밖에 없는데. 오빠가 도와주지 않으면 전 어떻게 해요? 지연이 당황했다. 울지 마요. 제가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에요. 나래가 눈물을 닦으며 일어섰다. 됐어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택배만 가져가고 갈게요. 무거운 상자들을 들고 나가는 나래를 보며 지연은 미안한 마음과 답답한 마음이 교차했다. 저녁 10시가 넘어 성우가 들어왔다.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다. 지연이 따뜻한 차를 건넸다. 고생했어요. 성우가 차를 마시며 말했다. 나래 왔다 갔어. 전화가 왔더라고. 지연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여보, 우리 나래 실 진지하게 얘기해봐야 할 것 같아요. 성우가 인상을 찌푸렸다. 또 무슨 일 있었어? 지연이 망설이다 답했다. 언제까지 이렇게 도와줄 건가요? 우리도 빠듯한데. 성우가 한숨을 쉬었다. 알아, 나도 알아. 하지만 동생이잖아. 부모님 안 계신데 내가 안 도우면 누가 도와. 지연이 목소리를 낮췄다. 도와주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스스로 설 수 있게 해야지. 성우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답했다. 그게 말처럼 쉬워. 요즘 취업이 얼마나 어려운데? 당신은 너무 각박해. 그 말에 지연의 가슴이 아팠다. 각박한 게 아니라 현실적인 거예요. 수민이 학원비도 올랐고 우리 노후 준비도 해야 하는데. 성우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피곤해. 이 얘기는 그만하자. 침실로 들어가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지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언제까지 이런 식일까?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같았다. 일주일이 지났다. 토요일 오후 지연은
수민이와 마트에 장을 보고 있었다. 엄마 이거 먹고 싶어요. 수민이가 과자를 들고 왔다. 지연이 가격표를 보고 고개를 저었다. 다음에 사자. 오늘은 필요한 것만. 수민이가 아쉬워했지만 순순히 과자를 내려놓았다. 계산대에서 카드를 긁는데 잔액 부족 메시지가 떴다. 지연의 얼굴이 붉어졌다. 잠시만요. 다른 카드로 할게요. 뒤에 줄 선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다. 겨우 다른 카드로 결제하고 나왔다. 집에 돌아오니 성우가 소파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수민이가 방으로 들어가자 지연이 조용히 말했다. 여보 통장 잔액이 왜 이래요? 성우가 시선을 돌리지 않고 답했다. 아, 나래한테 좀 보냈어. 학원 등록한다고 하더라고. 지연이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얼마를 보낸 거예요? 성우가 마지못해 답했다. 150만 원. 토익 학원이랑 컴퓨터 학원 등록금이래.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150만 원이요? 우리 생활비 통장에서요. 성우가 짜증스럽게 말했다. 다음 달 월급 들어오면 될 거 아니야. 지연이 일어서며 말했다. 다음 달 월급은 수민이 학원비랑 아파트 관리비로 다 나가요. 이번 달은 뭘로 살아요? 성우가 볼륨을 높이며 말했다. 그럼 어떡해? 동생이 급하다는데 안 도와줘. 지연이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나도 가족이에요. 수민이도 당신 아이예요. 왜 우리보다 동생이 먼저예요? 성우가 벌떡 일어났다. 당신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가족이 어려우면 도와야지. 지연이 소리를 질렀다. 이기적이라고요? 내가 이기적이에요. 3년 동안 매달 도와주고 있는데. 그때 수민이가 방문을 열고 나왔다. 엄마 아빠 왜 싸워요? 지연이 황급히 눈물을 닦았다. 아니야. 그냥 얘기하는 거야. 들어가 있어. 수민이가 불안한 표정으로 방에 들어갔다. 성우가 목소리를 낮췄다. 애 앞에서 이러지 말자. 지연이 한숨을 쉬며 앉았다. 여보 진지하게 얘기해요. 이대로는 안 돼요. 성우가 머리를 쥐어뜯었다. 알아. 나도 알아. 하지만 어떡해. 나래가 직장을 구할 때까지만. 지연이 차분하게 말했다. 그게 언제예요? 1년 후, 2년 후, 10년 후. 우리가 언제까지 책임져야 해요? 성우가 대답하지 못했다. 그날 밤 지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옆에서 자는 성우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 남자를 사랑했다. 지금도 사랑한다. 하지만 그의 무책임함이 가족을 무너뜨리고 있었다. 월요일 아침 지연은 학교 급여 통장을 확인했다. 겨우 100만 원이 남아 있었다. 비상금이었다. 이것마저 나래에게 가면 정말 끝이었다. 점심시간에 동료 교사가 다가왔다. 지연 선생님, 요즘 많이 수척해진 것 같아요. 지연이 거울을 봤다. 정말 얼굴이 반쪽이 되어 있었다. 걱정과 스트레스가 몸을 갉아먹고 있었다. 퇴근 후 집에 오니 또 나래가 와 있었다. 이번엔 부엌에서 요리를 하고 있었다. 언니 왔어요. 저녁 준비했어요. 지연이 당황했다. 이건 우리 집 재료인데? 나래가 웃으며 답했다. 오빠가 편하게 쓰라고 했어요. 저도 가족이니까. 지연이 참았던 말을 터뜨렸다. 가족이면 책임도 져야죠. 권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나래의 표정이 굳었다. 언니 무슨 말이에요? 지연이 냉장고 문을 닫으며 말했다. 나래 씨 이제 그만 기대요. 우리도 힘들어요. 나래가 눈을 크게 뜨며 말했다. 언니가 왜 이래요? 오빠는 괜찮다는데? 지연이 단호하게 말했다. 오빠가 괜찮은 게 아니에요. 그냥 거절을 못하는 거예요. 나래가 목소리를 높였다. 언니가 뭔데요? 오빠 동생인 저보다 더 중요해요. 지연이 눈물을 터뜨렸다. 그래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돈 버는 기계죠. 당신들 남매만 가족이고 나는 남이죠. 그때 현관문이 열렸다. 성우가 들어왔다. 두 여자가 대치하고 있는 모습에 당황했다. 무슨 일이야? 나래가 먼저 말했다.
오빠 언니가 나보고 나가래요. 기생충이래요. 지연이 반박했다. 그런 말 안 했어요. 그냥 독립하라고 했어요. 성우가 두 사람 사이에 섰다. 진정해. 일단 앉아서 얘기하자. 하지만 지연은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다. 어디가? 성우가 물었다. 지연이 돌아보지 않고 답했다. 친정에 갈게요. 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문이 닫히고 나래와 성우만 남았다. 설날을 일주일 앞둔 토요일 오전 성원의 집에 가족들이 모였다. 지연은 친정에서 며칠 지내다 돌아왔지만 여전히 성우와는 서먹했다. 나래도 와 있었고 큰아버지 내외와 사촌들까지 모두 15명이 넘었다. 거실이 북적거렸다. 떡국을 끓이고 전을 부치느라 여자들은 부엌에서 분주했다. 지연이 파전을 뒤집고 있을 때 나래가 다가왔다. 언니 저 좀 도와줄 수 있어요. 지연이 의아하게 바라봤다. 무슨 일인데요? 나래가 목소리를 낮췄다. 이따 식사할 때 얘기할 건데 미리 말씀드려요. 사업 자금이 좀 필요해서. 지연의 손이 멈췄다. 사업 자금이요? 나래가 밝게 웃으며 설명했다. 온라인 쇼핑몰 창업하려고요. 친구랑 같이 하기로 했어요. 1,000만 원만 있으면 돼요. 지연이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1,000만 원이요? 그걸 왜 우리한테? 나래가 당연하다는 듯 답했다. 가족이잖아요. 오빠가 보증만 서주면 대출 받을 수 있어요. 지연이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나래의 표정이 굳었다. 왜요? 성공하면 다 갚을 거예요. 지연이 프라이팬을 내려놓았다. 나래 씨, 그동안 받은 돈은 언제 갚을 건가요? 나래가 발끈했다. 그건 돈 받은 거고 이건 투자예요. 다른 거라고요. 두 사람의 목소리가 커지자 큰 어머니가 다가왔다. 무슨 일이야? 왜 싸우니? 나래가 먼저 하소연했다. 큰 엄마 언니가 저만 보면 구박해요. 식구끼리 도와주는 것도 싫대요. 큰 어머니가 지연을 나무라듯 바라봤다. 지연아, 가족끼리 그러면 안 되지. 나래도 불쌍하잖아. 지연이 억울함을 참으며 부엌을 나왔다. 점심 식사가 시작됐다. 온 가족이 둘러앉아 떡국을 먹고 있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 그때 나래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일어섰다. 저 할 말이 있어요. 모두의 시선이 나래에게 쏠렸다. 나래가 준비한 듯 차분하게 말을 시작했다. 제가 이번에 사업을 시작하려고 해요. 온라인 쇼핑몰인데 전망이 아주 좋아요. 큰아버지가 관심을 보였다. 그래 무슨 사업인데? 나래가 신이 나서 설명했다. 수입 화장품 판매예요. 이미 거래처도 확보했고요. 1,000만 원만 투자 받으면 바로 시작할 수 있어요. 사촌 형이 물었다. 1,000만 원을 누가 투자해? 나래가 성우를 바라보며 말했다. 오빠가 보증만 서주면 돼요. 은행 대출로. 성우가 당황하며 나래를 봤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미리 얘기도 없이. 나래가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오빠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야. 성공하면 그동안 받은 것도 다 갚을게. 지연이 참지 못하고 일어섰다.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친척들이 놀란 눈으로 지연을 바라봤다. 큰 어머니가 나무랐다. 지연아 왜 그렇게 야박하니? 동서간에 도와야지.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저희가 3년 동안 얼마를 도와줬는지 아세요? 매달 100만 원씩은 나갔어요. 친척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나래가 눈물을 보이며 항변했다. 그게 그렇게 아까웠어요. 저 혼자 남았는데 오빠가 안 도우면 누가 도와요. 큰아버지가 성우를 바라봤다. 성우야, 내 생각은 어떠니? 성우가 머리를 극적이며 답했다. 저도 갑작스러워서. 대출 보증은 좀. 나래가 충격받은 표정으로 오빠를 봤다. 오빠마저 나를 버리는 거야. 지연이 목소리를 높였다. 버리는 게 아니라 독립하라는 거예요. 35이에요. 언제까지 오빠한테 기댈 건가요? 나래가 울음을 터뜨렸다.
언니가 오빠를 망쳐놨어. 원래 오빠는 이런 사람 아니었어. 성우가 동생을 말렸다. 나래야 그만해. 나래가 소리쳤다. 다 언니 때문이야. 언니만 없었으면. 지연이 충격받은 표정으로 나래를 봤다. 나만 없었으면. 그럼 당신들끼리 행복했겠네요. 성우가 지연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지연이 뿌리쳤다. 수민이가 무서워하며 엄마 옆에 붙었다. 엄마 왜 이모가 소리 질러요? 지연이 아이를 안으며 말했다. 괜찮아. 우리 방에 가 있자. 큰 어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명절에 이게 무슨 일이야. 가족끼리 화목해야지. 지연이 돌아서며 말했다. 죄송해요, 어머니. 저희는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안방으로 들어가는 지연과 수민을 보며 성우는 어찌할 바를 몰랐다. 명절 소동 이후 일주일이 지났다. 성우와 지연은 같은 집에 살면서도 대화가 없었다. 수민이만 두 사람 사이를 오가며 말을 전했다. 아빠가 엄마한테 미안하대요. 엄마가 아빠 밥은 차려놨대요. 그런 식이었다. 목요일 저녁 성우가 먼저 말을 꺼냈다. 지연아, 우리 얘기 좀 하자. 지연이 설거지를 하며 대답 없이 듣고만 있었다. 성우가 계속 말했다. 나래 보증권은 거절했어. 내 말이 맞아. 이제 그만 도와야 할 것 같아. 지연이 돌아보며 말했다. 진심이에요. 아니면 또 내 눈치 보면서 몰래 도울 거예요. 성우가 손을 들어 보였다. 진심이야. 정말이야. 나도 생각을 많이 했어. 우리 가족이 먼저야. 지연이 수도꼭지를 잠그고 앞치마를 벗었다. 그럼 나래 씨한테 확실히 말해요. 더는 경제적 지원을 못한다고. 성우가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주말에 만나서 얘기할게. 하지만 금요일 밤 나래가 먼저 찾아왔다. 얼굴이 부어 있었고 술 냄새가 났다. 오빠 나 죽을 것 같아. 성우가 놀라 동생을 부축했다. 왜 이래? 무슨 일이야? 나래가 울면서 말했다. 사업 같이 하기로 한 친구가 돈 들고 도망갔어. 내가 모아둔 돈 500만 원 다 사기당했어. 지연이 거실로 나왔다. 나래의 모습을 보고 한숨을 쉬었다. 성우가 당황하며 물었다. 500만 원을 어떻게 모았어? 나래가 훌쩍이며 답했다. 카드론이랑 대출 받은 거야. 이제 다 끝났어. 죽고 싶어. 성우가 동생을 소파에 앉혔다. 진정해. 경찰에 신고했어. 나래가 고개를 저었다. 소용없어. 친구가 차명폰 쓰고 있었어. 찾을 수도 없어. 지연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니까 확인도 안 하고 돈을 줬다는 거네요. 나래가 지연을 노려봤다. 언니는 뭐 그렇게 잘났어. 다 계산하고 살아. 지연이 단호하게 답했다. 적어도 사기는 안 당해요. 성우가 두 사람을 말렸다. 그만해. 지금 싸울 때가 아니야. 나래가 오빠에게 매달렸다. 오빠 나 좀 도와줘. 이번만 도와주면 정말 열심히 살게. 카드론 독촉 전화가 계속 와. 성우가 지연을 바라봤다. 지연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안 돼요. 이번에도 도와주면 계속 반복돼요. 나래가 소리를 질렀다. 그럼 나 죽으라고. 진짜 죽을 수도 있어. 지연이 일어서며 말했다. 죽는 건 본인 선택이에요. 우린 더 이상 책임 못 져요. 나래가 울며 소리쳤다. 언니 정말 너무해. 인간이 어떻게 그래. 성우가 머리를 쥐어짜며 고함을 질렀다. 다 그만해. 제발 좀 그만하라고. 그때 수민이가 방에서 나와 울기 시작했다. 무서워요. 엄마, 아빠, 이모 다 무서워요. 지연이 아이를 안으려 했지만 수민이는 피했다. 싫어. 엄마도 무서워. 맨날 화내고 소리 지르고. 지연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아이가 자신을 무서워한다는 사실이 충격이었다. 성우가 수민이를 안아 올렸다. 괜찮아. 아빠가 있잖아. 나래가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다 내 잘못이네. 내가 없어지면 되겠네. 현관으로 향하는 나래를 성우가 잡았다.
어디가? 이 밤에 나래가 팔을 뿌리치며 말했다. 놔. 나 같은 인간 없는 게 나아. 성우가 지연을 바라보며 애원했다. 지연아, 이번 한 번만. 정말 마지막으로. 지연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다. 못해요. 더는 못해요. 우리도 무너져요. 성우가 주먹으로 벽을 쳤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해? 동생이 죽겠다는데? 가족이 무너지고 있는데? 지연이 가방을 들고 수민이 손을 잡았다. 우리가 나갈게요. 더는 여기 있을 수 없어요. 성우가 놀라며 물었다. 어디로 간다는 거야? 지연이 현관으로 향하며 답했다. 친정에 갈게요. 당신들끼리 해결해요. 수민아, 가자. 수민이가 울면서 아빠를 돌아봤다. 아빠는 안 가. 성우가 대답하지 못했다. 나래를 두고 갈 수도 없었고 가족을 놓칠 수도 없었다. 문이 닫히고 지연과 수민이가 떠났다. 집안엔 성우와 나래만 남았다. 나래가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꼈다. 오빠 미안해. 다 내가 망쳤어. 성우도 무너져 내렸다. 머리를 감싸 쥐고 울었다. 가족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지연은 친정집 작은 방에서 일주일을 보냈다. 수민이는 학교가 끝나면 외할머니 집으로 왔다. 엄마, 우리 집에는 언제 가요? 수민이가 물을 때마다 지연은 대답하기 어려웠다. 조금만 기다려. 곧 갈 거야. 하지만 지연도 알고 있었다. 이대로는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수요일 오후 지연은 법률사무소를 찾았다. 안내 데스크에서 물었다. 가정문제 상담 받고 싶은데요. 직원이 상담실로 안내했다. 잠시 후 50대 여성 변호사가 들어왔다. 안녕하세요. 최정희 변호사입니다. 어떤 일로 오셨나요? 지연이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남편의 동생 때문에 가정이 파탄 났어요. 경제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한계예요. 최 변호사가 노트를 꺼내며 물었다.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를 입으셨나요? 지연이 하나씩 설명했다. 3년간 매달 100만 원 이상 지원. 총 4천만 원이 넘는 금액. 그로 인한 가정 불화와 아이의 정서 불안. 최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다. 남편분은 어떤 입장이신가요? 지연이 한숨을 쉬었다. 가족이니까 도와야 한다고만 해요. 제 말은 듣지 않아요. 최 변호사가 펜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혼. 둘째는 시누이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지연이 놀란 눈으로 물었다. 시누이를 고소할 수 있나요? 최 변호사가 설명했다. 네, 반복적인 금전 요구와 그로 인한 가정 파탄. 충분히 소송 사유가 됩니다. 특히 상대방이 경제 능력이 있음에도 의도적으로 의존했다면 더욱 그렇죠. 지연이 고민하며 물었다. 이혼하지 않고도 가능한가요? 최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한 혼인 파탄으로 볼 수 있어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지연이 서류를 받아들며 물었다. 증거는 뭐가 필요한가요? 최 변호사가 리스트를 작성해 주었다. 송금 내역, 문자 메시지, 녹음 파일, 증인 진술서. 모든 걸 모아오세요. 상담을 마치고 나온 지연은 벤치에 앉아 한참을 생각했다. 가족을 고소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이대로는 안 됐다. 집에 돌아와 지연은 3년간의 기록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통장 내역을 출력하고 문자를 캡처했다. 나래가 보낸 메시지들이 하나씩 드러났다. 오빠, 이번 달도 부탁해. 언니 고마워요. 다음엔 꼭 갚을게. 면접 때문에 돈이 필요해요. 거짓말들이었다. 면접은 없었고 갚은 적도 없었다. 그날 밤 성우에게서 전화가 왔다. 지연아, 언제 돌아올 거야? 집이 엉망이야. 지연이 차분하게 답했다. 나래 씨는 어떻게 됐어요? 성우가 한숨을 쉬었다. 일단 진정됐어. 알바 구한다고 해. 지연이 냉정하게 말했다. 다행이네요. 이제야 정신 차렸나 보네.
성우가 목소리를 낮췄다. 지연아, 돌아와.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나래 돕지 않을게. 지연이 잠시 침묵하다 말했다. 여보, 나 변호사 만났어요. 성우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다. 변호사. 왜? 지연이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나래 씨를 고소할 거예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성우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말했다. 미쳤어. 가족을 고소한다고. 지연이 단호하게 답했다. 가족이 가족을 망가뜨렸어요. 이제 법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어요. 성우가 애원했다. 지연아, 제발. 그것만은 하지 마. 내가 나래 설득할게. 지연이 쓴 웃음을 지었다. 3년 동안 설득 안 됐잖아요. 이제 제가 제 방식대로 할게요. 전화를 끊고 지연은 눈물을 흘렸다. 외로운 선택이었다. 하지만 필요한 선택이었다. 수민이가 방으로 들어왔다. 엄마, 왜 울어요? 지연이 아이를 안으며 말했다. 엄마가 우리를 지킬게. 꼭 지킬게. 다음 날 지연은 최 변호사에게 전화했다. 소장 준비해주세요. 고소하겠습니다. 2달 후 서울가정법원 제2호 법정에 긴장감이 감돌았다. 원고석에 지연과 최정희 변호사가 앉았고 피고석엔 나래와 그녀가 급히 선임한 국선 변호사가 자리했다. 방청석에는 성우가 어두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수민이는 학교에 가 있었다. 판사가 입정하며 재판이 시작됐다. 사건 번호 2025-9875 손해배상 청구 사건 심리를 시작합니다. 최 변호사가 일어서 차분히 진술했다. 피고는 3년간 원고 가정에 반복적으로 경제적 부담을 강요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가정 파탄의 위기를 겪었습니다. 나래의 변호사가 반박했다. 피고는 가족 간 정당한 부조를 받은 것뿐입니다. 원고가 일방적으로 거부한 것이죠. 판사가 서류를 넘기며 물었다. 피고는 3년간 경제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까? 나래가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다. 취업 준비를 했습니다. 알바도 가끔 했고요. 판사가 증거를 확인했다.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알바 수입은 6개월에 100만 원이 안 되는군요. 나머지 기간은요? 나래가 말문이 막혔다. 최 변호사가 증거를 제출했다. 여기 피고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 있습니다. 명품 가방, 해외여행, 고급 레스토랑. 월 평균 300만 원을 소비했습니다. 법정이 술렁거렸다. 나래의 얼굴이 붉어졌다. 판사가 나래를 바라봤다. 피고, 이 돈은 어디서 났습니까? 나래가 머뭇거리다 답했다. 오빠가 준 돈이에요. 생활비라고. 최 변호사가 다시 일어섰다. 생활비가 아니라 사치비였습니다. 원고 가정은 피고의 사치를 위해 희생했습니다. 지연이 증인석에 섰다.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또렷했다. 재판장님, 저는 교사입니다. 남편도 평범한 회사원이고요. 우리 수입으로는 아이 교육비와 생활비만으로도 빠듯합니다. 판사가 물었다. 그런데 왜 계속 지원했습니까? 지연이 눈물을 참으며 답했다. 남편이 동생을 버릴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도 처음엔 이해했어요. 하지만 끝이 없었습니다. 나래가 벌떡 일어섰다. 언니가 나를 미워해서 그래요. 처음부터 나를 가족으로 안 봤어요. 판사가 제지했다. 피고는 자리에 앉으세요. 최 변호사가 마지막 증거를 제출했다. 원고 자녀의 상담 기록입니다. 부모 불화로 인한 정서 불안 진단을 받았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읽으며 눈살을 찌푸렸다. 10살 아이가 불안장애 진단을 받았군요. 성우가 고개를 숙였다. 처음 듣는 사실이었다. 나래의 변호사가 마지막 변론을 했다. 피고도 부모를 잃고 힘들게 살았습니다. 유일한 가족인 오빠에게 의존한 것이 죄는 아닙니다. 나래가 울먹이며 말했다. 저도 힘들었어요. 혼자서 살아가는 게 무서웠어요. 판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피고의 처지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타인의 가정을 파괴할 권리는 없습니다. 휴정 30분 후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배상금 2천만 원을 지급하라. 또한 향후 원고 가족에 대한 금전 요구를 금지한다. 나래가 충격받은 표정으로 주저앉았다. 2천만 원을 어떻게 마련하란 거예요? 판사가 덧붙였다. 피고가 경제 능력이 없다면 분할 납부를 허가합니다. 월 50만 원씩 40개월간 납부하시오. 나래가 오빠를 바라봤다. 오빠 이게 말이 돼. 가족끼리 이럴 수 있어. 성우가 고개를 돌렸다. 동생을 볼 수 없었다. 법정을 나오며 지연과 성우가 마주쳤다. 성우가 먼저 말했다. 지연아, 이제 됐어. 집으로 돌아와. 지연이 고개를 저었다. 아직이에요. 나래 씨가 진짜 변할 때까지 기다릴게요. 성우가 간절히 말했다. 우리 수민이는 어떡해? 아빠 엄마가 필요한데. 지연이 눈물을 닦으며 답했다. 그래서 이렇게 한 거예요.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요. 나래가 비틀거리며 나왔다. 지연을 보자 다가왔다. 언니 이겼어. 만족해. 내가 이렇게 망가진 것 보고 행복해. 지연이 담담하게 답했다. 나래 씨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살아요. 스스로 설 수 있는 사람이 되세요. 나래가 울부짖었다. 다 언니 때문이야. 언니가 내 인생을 망쳤어. 최 변호사가 지연을 데리고 자리를 떴다. 법원 앞에서 지연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다. 판결로부터 석 달이 지났다. 봄이 왔고 벚꽃이 거리를 수놓았다. 지연은 여전히 친정에 머물고 있었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다. 나래가 매달 50만 원씩 송금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편의점과 카페에서 투잡을 뛰며 돈을 마련한다고 들었다. 토요일 오후 지연은 수민이와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다. 엄마 이제 우리 집에 갈 수 있어요. 수민이가 물었다. 지연이 아이 머리를 쓰다듬었다. 조금만 더 기다려. 곧 갈 수 있을 거야. 그때 멀리서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다. 성우였다. 혼자 벤치에 앉아 있었다. 많이 야위어 보였다. 수민이가 뛰어갔다. 아빠. 성우가 돌아보며 아이를 안았다. 우리 수민이. 보고 싶었어. 지연이 천천히 다가갔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잘 지냈어요. 지연이 먼저 물었다. 성우가 쓸쓸히 웃었다. 그럭저럭. 집은 엉망이지만 수민이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했다. 아빠 엄마 이제 같이 살아요. 제발. 성우가 지연을 바라보며 말했다. 나래가 변했어. 진짜야. 열심히 일하고 있어. 지연이 벤치에 앉으며 물었다. 당신은 변했어요. 성우가 고개를 숙였다. 많이 생각했어. 내가 옳았어. 내가 나래를 망친 거야. 도움이 아니라 의존하게 만든 거였어. 지연이 하늘을 올려다봤다. 벚꽃잎이 바람에 날렸다. 이제 우리 가정이 먼저라는 걸 알아요. 성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너무 늦게 깨달았지만 수민이가 엄마 손을 잡아 끌었다. 엄마 집에 가요. 아빠가 기다려요. 지연이 아이를 보며 미소 지었다. 그럴까? 세 사람이 함께 집으로 향했다. 오랜만에 열어본 현관문 너머로 정돈된 거실이 보였다. 성우가 매일 청소했다고 했다. 저녁을 준비하며 지연이 물었다. 나래 씨는 어디 살아요? 성우가 답했다. 고시원으로 옮겼어. 스스로 결정했대. 독립하겠다고. 지연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정말이에요. 성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법정에서 충격받았나 봐. 자기가 얼마나 의존적이었는지 깨달았다고. 식탁에 둘러앉아 오랜만에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었다. 수민이가 밝게 웃으며 학교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부모의 화해가 아이에게 가장 큰 선물이었다. 일주일 후 나래에게서 편지가 왔다. 지연이 펼쳐 읽었다. 언니 미안해요. 이제야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언니 가정을 망칠 뻔했어요. 열심히 일해서 빚 다 갚을게요. 그리고 진짜 어른이 되어서 다시 만나요. 지연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성우가 옆에서 편지를 함께 읽었다. 나래도 이제 시작이구나. 지연이 편지를 접으며 말했다. 우리도 새로 시작해요. 서로 먼저 생각하는 가족으로. 성우가 아내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 포기하지 않아줘서. 수민이가 거실에서 소리쳤다. 엄마 아빠 영화 시작해요. 세 사람이 소파에 모여 앉았다. 텔레비전 화면엔 가족 영화가 시작되고 있었다. 지연은 남편과 아이를 양옆에 두고 생각했다.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극복했다. 법정에 서는 것도 가족과 떨어지는 것도 힘들었지만 필요한 과정이었다. 이제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을 것 같았다. 창밖으로 벚꽃이 흩날렸다. 봄은 늦게 왔지만 확실히 왔다. 상처는 아물고 있었고 관계는 회복되고 있었다. 무엇보다 나래도 홀로 서기를 시작했다. 한 달 후 나래가 취업했다는 소식이 왔다. 작은 회사지만 정직원이었다. 축하 문자를 보냈더니 답이 왔다. 언니 덕분이에요. 이제 제 인생은 제가 책임지게요. 지연이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미소 지었다. 모두가 자기 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다. 그것이 진짜 가족의 모습이었다. 의존이 아닌 자립 책임 전가가 아닌 상호 존중. 그날 밤 지연은 일기장에 적었다. 오늘로 긴 싸움이 끝났다. 아니 새로운 시작이다. 우리는 더 강해졌고 더 단단해졌다. 무엇보다 진짜 가족이 되었다.